있습니다. 예탁금 3천만 원 요건에 계좌별 한도까지도 적용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참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안전장치가 좀 등장한 셈이라 좀 허탈하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밤사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부분도 있는데요. 이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주들이 폭등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이 좋은 실적을 내놨고 이 코스피 야간 선물은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에 어제 최태원 회장이 SK 하이닉스 주식을 처음으로 직접 매수했다는 공시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1부에서는 지난 한 달 개인 투자들이 왜 이렇게 무너져야 했는지 그 분노는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2부에서는 결국 믿을 건 반도체인가? 이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월간 연불리 오늘은 최창규 미래에셋 자산운용 ETF 컨설팅 본부 본부장님 그리고 이주연 815 머니톡 이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염소한 거 아이들 또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아이들입니다. 네, 아이들. 네. 자, 이번 주 화요일날 사실 월간 연불이 1탄을 한번 했었거든요. 네. 이제 이번 달은 2번 하고 있는데, 그날 아직도 저도 기억이 생생한 게 그날 서킷 브레이커 걸린 날이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힘들었던 경우가 있는데, 정말 마치 오늘은 이게 정말 정반대로 뒤집어진 것 같아요. 오늘 네. 지금 지수가. 네. 코스피가 지금 12.8% 폭등하고 있고, 지금 SK하이닉스가 이게 보면서도 믿기지 않는데 하루에 지금 23% 아이고. 지금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오늘은 SK 하이닉스 상한가 한번 기원해 볼까요? 좋습니다. 네, 상한가 꼭 기원 한번 봤습니다. 해보고요. 예. 만약에 상한가 달성하면 우리 이지원 이사님이 춤이라도 추는 제가요? 그런 퍼포먼스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네. 찬물을 끼얹는 이 좋은 날에. 네. 네. 그래서 오늘 어쨌든 정말 많이 빠진 후에 정말 또 오늘은 기록적인 폭등. 예전에 코로나 때가 생각이 나요. 당시에도 폭락했다 폭등했는데 먼저 이주연 이사님 오늘 시장 네. 일단 출발했잖아요. 좀 네. 분위기 어떤지 한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앞서서 말씀을 해 주신 대로 코스피가 지금 10% 넘게 좀 급등을 하고 있고, 코스닥이 7.3% 좀 지금 같이 따라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개별 종목단에서 봤을 때는 대부분 이제 그동안에 많이 빠졌었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좀 기술주들, AI 인프라 관련해서 최근에 워낙 또 우려감이 컸었다 보니까 낙폭이 컸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많이 밀렸었던 종목들 중심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고, 삼성전자가 이제 20% 넘게, SK하이닉스가 23% 넘게 좀 상승이 나오고 있고, 삼성전기는 지금 상한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상한가요? 네. 그래서 29.8% 지금 상한가 간 것 같고요. 그리고 SK 이터닉스도 17% 이런 식으로 지금은 대부분 좀 상승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도 상승률 상위에 좀 이름을 많이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거의 상한가 가려고 간당간당하게 좀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양호한 것 같고, 근데 그 외로 좀 시장에서 그동안에 방어주 역할을 했었던 섹터들은 오늘은 조금 힘을 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개인적으로는 오늘 살짝 좀 힘을 못 내고 있다라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은 좀 지수가 그동안 좀 너무 비이성적으로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정상화가 되는 과정에서 일단은 좀 큰 형님들이 자리를 잡아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은 정말 기록적인 이제 폭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역사에 남을 만한 날이죠. 본부장님께서는 근데 요즘에 어쨌든 이번 한 주 보면 너무 힘들었잖아요. 네. 본부장이 좀 어떠세요? 요즘 증권사 전화기도 불나고 사실 ETF도 만만치 않고 한데 네. 좀 혹시 이렇게 어떤 하소연 같은 거 들으시는 경우도 있나요? 네, 많이 송구스럽죠. 왜냐하면 이번에 아까 우리가 방송 전에도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이번 하락의 원인이 무엇일까? 수급이냐, 펀더멘탈이냐, 투자 심리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SK 하이닉스 목표 주가도 어떤 애널리스트는 올리기도 하고
하고 어떤 애널리스트는 굉장히 많이 낮추기도 하는 등 네.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렇다면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뭐 수급 또는 투자 심리에서 그 원인을 찾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요, 최근에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미국에서도 레버리지, 특히 뭐 속슬과 같은 그런 레버리지 ETF 거래량이 전통적인 대표지수 ETF보다 거래량이 훨씬 더 많아졌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전 세계적으로 레버리징의 시대였지 않았나. 특히 반도체, 펀더멘탈이 뒷받침되는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한번 지르자. 이런 심리가 극대화됐던 게 최근의 상황이었고 그게 한 번에 무너지면서 어떻게 본다면 좀 수급적인 붕괴, 또 펀더멘탈의 붕괴 이런 것들이 일어났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어젯밤에 이런 레버리지 펀드 하나가 청산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좀 신호탄 역할을 하면서 오늘 반등을 뒷받침하지 않았나. 그리고 제가 송구스럽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저도 다른 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만드는데 일조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하락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대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좀 어떤 회사의 실적이나 이런 펀더멘탈보다는 네. 좀 수급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제 잘 설명해 주신 대로 그 이제 레버리지가 많이 좀 붙어 있었던 것 같고 네. 그게 이제 급격하게 내려오는 과정에 청산되니까 또 빠질 땐 또 매물이 매물을 부르는. 네. 그런 그리고 또 현상이 오늘도 나왔던 것 보시면은 뭐 올라갈 때도 또 화끈하게 올라가지 네, 않습니까? 맞아요. 솔직히 저는 좀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좀 안정적으로 빠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너무 많이 오르는 것은 글쎄요. 저는 그냥 차근차근 좀 올라서 8월 달 월봉은 양봉이 좀 났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뭐 7월 말에 어쨌든 좀 마무리가 좋을 것 네. 같아서 좀 다행이긴 한데. 저는 근데 예.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천천히 오르면 당연히 좋겠습니다만 이렇게 좀 많이 빠졌잖아요. 네. 하루에 막 10% 이상 급락했던 날들이 네. 워낙 많았다 보니까 그거를 많이 봤으면 이제 10% 이상씩 오르는 날도 우리가 또 많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조금 저도 많이 동의합니다. 올랐으면 좋겠다. 갈 때는 네. 화끈하게 가야 됩니다. 지금 너무 많이 빠져서 네. 여기서 조금 오르면 안 돼요. 아, 일단 근데- 반등할 때는. 근데 저는 또 이런 장을 맞닥뜨릴 때마다 네. 오후장이 걱정돼요. 또 네.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어제 제가 지점 세미나를 갔었는데 또 센터장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또 트럼프 이 녀석이 또 주말에 또 무슨 또 쌍욕을 섞어가면서 무슨 또 폭탄 발언 할지 몰라. 그리고 또 어찌됐건 미국에서 장기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봤을 때는 금요일이니까 좀 약간 어떻게 잘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기원도 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굉장히 뭐 본부장님께서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게 사실 오늘 저도 이제 뉴스 보고 깜짝 놀랐던 게 이 레오폴드라는 분 네. 아시죠? 이제 그분이 오픈 AI에 네, 있었다가 정말 천재라고 불리는데 사실 2년 전인가 이제 해치펀드 하나 만들어서 그게 아마 수익률이 2000%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엄청난 돈을. 사실 이제 하이닉스 투자도 했다고 하고 맞아요. AI 인프라 기업에 대한 이제 예상을 먼저 하고 좋은 성과를 냈는데 이름이 이제 시츄에이셔널 어웨어니스라는 이제 미국 헤지펀드인데 네. 이게 어제 청산됐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시타델에서 인수했다고 하는데 아마 여기서 마진콜 증거금을 이제 투자 은행들이 요청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레버리지를 뭐 4배 정도 사용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AI 인프라 기업들 뭐 하이닉스라든가 AI 수혜받는 기업들을 매수를 하고 거기 반대편에 있는 이제 피해주라고 보통 하죠. 소프트웨어 기업들. 여기 공매도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최근 한 달 동안 이 두 개가 반대로 가버렸죠. 반도체 그렇죠. 폭락. 그렇죠. 공매도 쳤던 거는 소프트웨어는 올라버리니까. 올랐죠. 근데 이제 공매도는 그 손실이 무제한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겹쳐가지고 마진콜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근데 그거를 그래도 좀 시타델이 받아서 만약에 그거 안 받아서 또 강제 청산 한 번 더 나왔으면 그럼 한 번 더 빠졌겠죠. 그럼 진짜 더 끔찍한 일이 좀 발생했을 것 같은데 좀 본부장님 좀 어떻게 보세요? 요게 그래도 이렇게 어쨌든 시타델이 인수한 걸로 좀 나왔잖아요. 네. 그럼 좀 급한 이게 이 헤지 펀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펀드 많을 것 같은데 많죠. 그러면 좀 어느 정도 일단락 됐다고 좀 봐도 될까요?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펀드가 갖고 있던 종목들을 한번 뜯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종목들을 쭉 보고 있는데 어플라이드 머트리어스, 마이렌, 뭐 코어이브, TSMC, 하이닉스, 샌디스크 소위 말해서 지금 가장 핫했던 종목들을 많이 들고 있었거든요. 네네. 이런 걸 봤을 때는 이게 청산됐으니까 이 종목들 좀 더 오르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 아마 이거는 최근에 주식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이 친구도 결국은 뭐가 실패했냐.
레버리지 관리에 실패한 거예요. 어떻게 레버리지를 4배씩 갖고 있는 자산이 1인데 4배씩 레버리지를 써가면서 좀 무리하게 배팅을 했던 예. 거죠. 즉 지금 시장은요. 너무 과도한 레버리징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는 안 되는 장이에요. 위로도 강하게 튈 수 있고 아래로도 강하게 빠질 수 있는 장이니까 저는 그런 두 가지 시사점을 좀 읽었기 때문에 이 방송을 드시는 시청자분들도 좀 과도한 레버리징은 좀 삼가하시고 지금은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때다. 이런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도 사실 우리나라도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에 정말 이 유명한 사람도 좀 잘 나가던 분도 한순간에 이 레버리지 관리 잘못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청산되는. 얼마 전에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 주주 서한으로 제 최근에 좀 많이 빠졌을 때부터 이제 기회다, 최적의 매수 기회다 이렇게 주주 서한으로 얘기를 해놓고 이제 며칠 만에 이런 소식이 나오니까 좀 그만큼 많이 관리가 좀 어려웠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좀 시선을 그러면 일단 한번 좀 삼성전자로 한번 좀 가볼게요. 네. 어제 어쨌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둘 다 뭐 괜찮았던 평은 있는데 특히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 이제 실적 설명의 내용이 굉장히 좋았다는 평가들이 좀 많습니다. 영업이익도 굉장히 좀 급증했지만 주중환원 얘기도 있었고 그 이준 이사님 그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 그러니까 이게 하이닉스가 그 전날 발표했을 때 주주분들이 되게 좀 실망한 걸로 제가 좀 알고 있거든요. 네. 둘이 너무 비교된다. 네. 근데 제 생각엔 또 하이닉스가 나스닥에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규정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걸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그렇죠. 근데 시장은 이제 그런 거보다 어쨌든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기를 원했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이 두 회사 어쨌든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 자체는 좋았던 것 같은데 네. 그 요 두 개의 어떤 컨퍼런스 콜을 보면서 좀 어떤 좀 뭐 신호를 좀 받으셨나요? 일단은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를 경쟁사를 좀 의식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삼성전자 컨콜에서 제일 먼저 주주환원 관련된 얘기가 먼저 나왔잖아요. 근데 앞서 말씀 주신 대로 그 전날에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에서 제일 주주분들이 실망을 했던 거는 네. 좀 그래도 공격적인 주주환원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그게 안 나왔었고 그래서 그게 좀 실망스럽다라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삼성전자는 어제 가장 먼저 주주환원 이제 하겠다. 조만간 구체적인 안들 좀 발표를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이거는 좀 기다려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SK하이닉스도 어쨌든 ADR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SEC 규제 때문에 주주환원 정책을 지금 바로 공개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입장들이 좀 네.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곧 있으면 나오지 않을까 라고 좀 그것도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역시나 좀 내용들을 봤을 때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업황이나 그리고 앞으로의 수요에 대한 어떤 예측치나 전망치나 이런 것들 다 동의를 하고요. 이제 좀 이번에 의미 있게 봤던 것 중에 하나는 이 디램이랑 낸드 계속 수요가 좀 추가 공급에 대한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라는 네. 얘기들을 좀 했었고 그리고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대요. 없으니까 계속 더 달라라고 하고 있는 입장 이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메모리라는 게 사실 다 필요하잖아요. 네, 기업들 그렇죠. 입장에서는. 네, 근데 아직까지 수요를 다 충족시킬 만큼의 공급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재고도 아직 쌓고 있지를 못한 그런 상황인 거를 이번에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재고를 더 쌓기 위한 수요들은 내년에 더 폭발을 할 거고 그러면서 지금 가격에 대한 어떤 상승분은 내년까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라는 거를 이번에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LTA 같은 경우에도 그 장기 계약 같은 네. 경우에도 이번에 뭐 5개 데이터 센터랑 이제 다 체결을 했다고 이번에 얘기를 했고 그리고 추가 5개 고객사랑 협상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SK하이닉스도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 비슷비슷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단연 계약 고객은 앞으로 계속 또 늘어날 거라고 했으니까 좀 시장이 기대하고 있었던 어떤 좀 안정성 자체, 네. 실적의 안정성은 그래도 좀 확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체 캐파에서 이번에 60에서 70% 정도 규모로 단연 계약을 체결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네. 삼성전자 측에서.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생각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원래는 한 절반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70%를 단연 계약을 체결을 한다라는 거는 좀 그래도 예상보다는 더 많은 그런 수치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매출에 대한 어떤 가시성이나 그리고 안정성 이런 네. 것들을 확보할 수 있어서 이제 그동안의 반도체의 가장 큰 단점으로 생각을 했었던 그런 이 변동성, 실적의 변동성 이런 시크릿 것들은 예. 네, 좀 완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근데 뭐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새로운 내용은 없었던 것 네. 같아요. 그냥 이제 좋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내용. 네, 그렇게 좀 봤습니다. 저는 삼성전자를 바라볼 때 생활 속의 삼성전자도 한번 바라보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네. 좀 드리겠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삼성전자 바라볼 때 늘 반도체 얘기만 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와이프랑 같이 출근을 하는데 혁명적인 발언을 했어요. 혁명적인 발언이 뭐였냐면은 와이프가 애플바거든요. 아이폰만 썼었어요. 아이폰만 썼었는데 갤럭시 폴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갤럭시 폴드 8 요번에 새로 나왔잖아요. 그리고 또 접는 방식에 따라서 두 가지 방식이 나왔는데 이제 자기는 아이폰 안 살 거다. 사진도 갤럭시가 훨씬 낫고 그리고 화면 접었을 때 또 약간 구겨지는 그런 것도 많이 사라졌대요. 힌지 부분 사라지는 부분도 많이 사라졌대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애플바였던 와이프조차 갤럭시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삼성전자를 반드시 우리가 반도체 이런 걸로만 봐야 되냐? 모바일 삼성전자도 한번 봐주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네. 좀 깨알 같지만 한번 덧붙여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약간 또 아무래도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심리가 최근에 워낙 애플이 이제 뭐 조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안 쓰고 뭐 중국 거 맞아요. 쓰겠다. 쓰겠다고 예, 그러고.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오늘도 실적 발표하고 아까 어닝콜에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조금 이제 투덜투덜 여전히 하고 있더라고요. 메모리 반도체 너무 비싸다. 다변화 필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보다 보니까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애플 쓰지 말고 삼성 거 쓰자. 이런 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투자자분들 사이에서는. 네, 그러니까 제 이 방송을 네. 팀쿡이 볼지 모르지만 네. 꼭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이재용 회장님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신 메모리 쓰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사실 어제 어쨌든 시장이 삼성전자 콩콜 후에 한번 급등했었는데 네, 맞아요. 겨우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저도 내용 보면서 어쨌든 역시 좀 큰형님이 큰일 했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요. 어쨌든 더 큰 하락은 좀 막았다라는 평가들이 좀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콩콜 내용은 좀 좋았고 아까 이제 이주연 이사님이 잘 얘기하신 대로 근데 같은 내용 사실 뭐 달라진 건 없다 하더라도 시장이 이걸 믿을 때도 있고 안 믿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어떨 땐 믿고 근데 이제 어쨌든 어제까지는 시장이 좀 잘 믿지는 않았던 거는 같아요. 이렇게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오늘 또 미국 시장 분위기가 바뀌면서 좀 좋은 분위기로 바뀌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어제 사실 아까도 제가 잠깐 좀 말씀드렸지만 최태원 회장이 어쨌든 48억 정도 이제 SK 하이닉스 주식을 매수했잖아요. 네. 그룹사 통해서 지배를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도 어제 밤에 이제 그 공시 보고 좀 놀랬거든요. SK 하이닉스를 굳이 이제 본인 입장에서 SK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뉴스 이제 공시가 좀 뜨고 나서 야간 선물이 급등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쨌든 의미는 있잖아요, 상징적인. 좀 본부장님 좀 어떻게 보셨어요? 결국은 하이닉스에 대한 시각이 저는 삼성전자에 대한 시각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좀 유념하셔야 될 게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148만 원으로 낮춘 보고서도 나왔고요. 오히려 470만 원까지 올린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SK 하이닉스라는 회사 펀더멘탈 솔직히 바뀐 거 없습니다. 바뀐 거 없는데 왜 이렇게 목표 주가가 차이가 많이 날까? 이거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는 HBM입니다. 결국은 SK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보다 HBM 비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HBM3, HBM4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저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470만 원 아니야 HBM 쪽에서 삼성전자 마이크론이 빠르게 쫓아오고 있으니까 HBM 경쟁력을 좀 상세 잃어버릴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148만 원 이렇게 보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또 키옥시아 지분 들고 있지 않습니까? 12 형태로 네. 그걸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영업 매수익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약간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하이닉스에 대한 시선이 좀 갈리고 있으니까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하이닉스를 전통적인 메모리 반도체 기업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AI 시대, AI 인프라 시대에 구조적인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봐야 될지 여기에서 시선이 갈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는 시청자분들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둘 다 HBM4 그리고 AI 시대 때 천병 역할을 할 기업이라고 보고 있으니까 네. SK 하이닉스 너무 목표 주가가 천차만별이라고 해서 흔들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주연 이사님은 이게 저는 좀 개인적으로 어제 이거 보면서 느꼈던 게 뭔가 좀 촉매는 필요하잖아요. 주가 올라가려면. 그쵸. 그냥 가진 않으니까. 근데 이게 뭔가 좀 계기는 되겠다. 드디어 좀 반등은 하지 않겠냐. 근데 오늘 또 미국장 잘 끝났는데 지금 어쨌든 오늘 시장이 이렇게 굉장히 좀 많이 오르고 있는데 최근 이틀 동안 개인 투자분들이 엄청 팔았거든요. 맞아요. 주식을 많이 팔았어요. 어쩔 수 없이 파는 물량도 있을 텐데
좀 어떻게 보세요? 여기서 이제 반등하면 또 고민이에요. 이거를 네. 계속 가져가야 되나? 아니면 또 신규로 접근할까? 막 이런 고민 되게 크잖아요. 근데 네. 좀 이게 8월 한 달만 좀 봤을 때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좀 좋을지. 8월 한 달, 저는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사실 최근에 뭐 저가 매수로 들어가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저는 무조건 보유로 가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좀 지금 구간에서 반등 나왔다. 그동안에 워낙 좀 주가가 변동성이 심했었기 때문에 네. 많이들 지쳐 계실 거예요. 개인분들도. 네. 그래서 조금만 반등 나오면은 좀 팔아야지, 혹은 낙폭 조금 축소되면은 여기서 조금 손절해야지, 이런 심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많을 거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그럴 좀 생각이 들 수도 있겠는데, 지금은 조금 견뎌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 처음에서 말씀을 좀 드렸던 대로 지금은 뭐 10% 이상씩 매번 좀 빠지면서 되게 비이성적인 그런 시장 환경이 좀 조성이 됐기 때문에 이걸 정상화하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따가 더 얘기를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펀더멘털상의 이슈는 달라진 게 별로 없잖아요. 결국 그 네네. 외의 이슈들이 지금 시장의 변동성을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회복하는 과정들이 분명히 앞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들고 계신 분들은 지금 들고 계셔야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이 좀 정상화가 됐을 때, 그때 이제 조금 뭐 포트폴리오 내에서의 리밸런싱이나 조정은 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좀 섣부르게 좀 이렇게 대응을 하는 거는 좀 자제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신규로 접근을 하시는 분들도 오늘 같은 경우에 일단 갭상승으로 좀 많이 떴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확실하게 바닥이 잡혔다라고 보기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앞서 뭐 이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오후장에는 좀 조정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좀 참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2시 이후로 반대매매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때는 오히려 저는 신규로 좀 접근을 해봐도 좋을 만한 그런 환경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서 좀 천천히 이제 바닥을 좀 확인을 하면서 분할로 좀 담아 가시는 거는 지금 구간에선 전 괜찮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좀 8월은 그래도 이렇게 뭐 올라간다고 해서 뭐 판다 뭐 이런 거보다도 네. 좀 더 가지고 가자. 네. 이렇게 좀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셨고. 그냥 8월 달에는 휴가 가면 될까요? 이미 가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예, 안 보고 그냥 네. 휴가 네. 가시고 MTS 안 보시고 그냥 휴가 즐기시면서 릴렉스 하시는 게 네. 8월 달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아마 좀 7월에 이렇게 MTS 보신 분들 너무 힘들죠. 뭐 아니, 그러니까 하루하루.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네, 맞아요. 우리가 뭐 뭔가를 한다든지 액션을 취한다든지. 왜냐하면 촉매는 결국은 트럼프였어요. 다시 한번 전쟁 리스크가 커지면서 유가를 자극했고요. 네. 유가를 자극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금리가 올라갔고요. 그런데다가 케빈 워시가 FOMC에서 아무 얘기를 안 하니까 사람들이 더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저는 이런 매크로적인 그 요인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을 해주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저도 어쨌든 이제 오늘 현재 지수가 좀 많이 오르고 있는데 뭐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8월은 좀 기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사실 지금 지수가 이제 6,400 정도 되거든요. 오늘 이제 14% 이상 오르면서 또 코스피가 매수 사이드카가 좀 발동됐고, 삼성전자이닉스가 모두 다 20% 이상 둘 다 이제 하루에 이렇게 폭등하고 있는데, 이게 뭐 여기서 그냥 단지 하루 올랐다고 또 끝날 것 같지는 않고 조금 더 분위기는 이어질 것 같고요. 워낙 지금 저평가 상태에서 레버리지 물량들도 많이 좀 어느 정도 청산이 돼서 좀 수급적으로도 좀 가벼워졌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빅 이벤트 다 끝났거든요. 그렇죠. FMC 끝났죠. 메타, 빅테크 마이크로소프트, 기업, 실적. 아마존. 근데 사실 메타만 실적이 좀 실망스러웠지 그 내용들은 사실 우리가 원하는 내용이 다 나왔어요. 예상보다 더 네. 좋았죠.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도 제거됐으니까 저도 8월은 어쨌든 조금 더 나아지는 방향. 근데 이게 반도체만 좀 가지 말고 또 이렇게 또 골고루 가는 네, 그런 장세가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 이제 1부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요. 잠시 쉬고 또 2부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신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한. Walk it, 안전화.
안녕하세요. 효녀 가수 현숙이에요. 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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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서 훌라 훌라면 매콤하게 훌라 쫄깃하게 훌라 춤추는 훌라 한 번 맛보면 훌라 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자, 상식도 쌓고 선물도 받고 쉼표 같은 시간. 오늘은 이행시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그 새로 오신 이주연 이사님, 오늘 이행시 키워드가 뭘까요? 키워드가 네. 잠시만요. 주주입니다. 네. 주주. 주주입니다. 아 근데 네. 우리 어려운 원래, 네. 우리 원래 원고 짤 때 이런 네. 이행시하고 이런 거 없었잖아요. 진짜요? 네. 이제 합니다. 아, 이제 하나요? 네, 네. 해주세요. 네. 네. 어려운 장 속에서 모두 주주 힘내셨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서 주주라는 단어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주주 이행시에 응원 메시지나 상담 메시지 담으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선물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최창규 본부장님부터 하나 해주시죠. 이거 해주세요. 나이 순서인가요? 나이 순서대로? 아, 저는 이 키워드를 아까 대기실에서 잠깐 보고요. 진짜 많은 고민을 했어요. 어떤 고민을 했냐면, 과연 주주분들이 우리 같은 전문가들에게 원하는 게 뭘까? 아마, 뭐 종목이나 업종이나 이런 걸 원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한번 운 띄워주십시오. 주목! 주 역시 주도주는 반도체. 역인데. 아, 얘기가 다시 한 번 할게요. 다시 한 번 할게요. 네. 다시 한 번 할게요. 네. 할게요. 그, 주목! 역시 주도주는 반도체. 아, 뭐, 좋습니다. 네네네. 네.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물론 저도 ETF 업계에 있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지만 AI 시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AI 시대 때 역시 모자란 것은 반도체다. 그래서 이런 장일수록 오히려 올라가는 장일수록 주도주를 따라잡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재미없나요? 재밌습니다. 아유, 저희 회사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빵 터지던데. 네. 알겠습니다. 네, 애들이 그냥 웃는 게 아니었군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 우물정의 0945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준비해놓은 선물은요. 독서와 무제한 친해질이 국내 최대 월정액 독서 앱 밀리의 서재에서 전자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3개월 구독권, 해동이 필요 없는 냉동실 보관용기 땡스 소윤,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복합기능성 혈관 건강식품 CLB 세븐업, 물 없이 머리 감고 샤워하는 베리코드 노워터 샴푸와 바디워시까지 청취자분들을 위해 준비해놓은 선물이니까 정답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아까 최창규 본부장님이 해주신 것처럼 주주 두 글자로 이행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제라디오의 그 유튜브 채널명 공모가 오늘까지인데요. 그 YTN 경제라디오에 이제 이름을 좀 지어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샵 0945 실시간 청취자 문자 메시지로 응모해 주시거나 유튜브 커뮤니티 댓글로 참여해 주시면 저희가 백화점 상품권과 치킨 기프티콘 등 경품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200여 분의 시청자분들이 YTN 경제라디오 유튜브 채널로 저희 방송 보고 계신데요. 저희 이제 유튜브 채널 구독도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저는 2부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떨어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자, 생생경제 7월 월간 연불리 2부를 열었습니다. 최창규 미래에셋 자산운용 ETF 컨설팅 본부 본부장님, 이주연 815 머니톡 이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하고 오늘 코스닥도 모두 이제 오늘 좀 동반 급등하고 있는데 계속 한번 좀 이야기를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이제 그 주주 이행시에서 본부장님이 이제 반도체 얘기 좀 해주셨는데 여전히 믿을 건 좀 반도체밖에 없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네. 결국은 지금 가장 펀더멘탈이 확실하고 그리고 실적 가시성이 보이면서 그리고 주가도 최근에 과도했던 실적 기대감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주가도 상당히 낮아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마 투자자들을 자극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자, 오늘 같은 날 수급을 보셔야 됩니다. 오늘 외국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죠? 외국인들은 대규모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오히려 개인 투자분들께서는 오히려 팔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어떻게 본다면 좀 안타깝기도 하고 또 외국인들이 참 매매를 잘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그러니까 이번 주였죠. 이번 주에 지수가 급락하는 과정에서 외국인들은 선물 시장에서 또 매수를 하면서 또 저가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결국 지금 시장은요. 믿음이 필요해요. 뭐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냐면 AI 시대에 대한 믿음, 그리고 반도체 실적에 대한 믿음, 그리고 실적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믿음이 좀 필요한 시기고요. 믿음은 결국은 또 용기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용기를 내서 또 실적이 확실히 뒷받침되는 그런 종목이라면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반도체 외에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실적 냈던 전력기기 아시죠? 네. 전력기기 삼총사도 실적이 굉장히 좋았지 네.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또 우리가 잠깐 잊어버렸던 조선주들도 실적 굉장히 좋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업종, 이런 종목이라면 저는 용기를 한번 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주연 이사님은 아까 이제 본부장님이 잠깐 언급은 하셨지만 이게 삼성전자도 그렇고 네. 하이닉스도 저도 좀 당황스러웠던 게 어떤 애널리스트는 이제 그 같은 실적을 보고 목표 주가를 확 낮췄는데 네. 또 한 분은 올려버렸더라고요. 무려 470만 원. 그래서 이게 개인 취업을 봤을 때는 되게 이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이걸 보면서 좀 어떻게 좀 이게 개인 취업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걸 어떻게 좀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그 제일 최고로 낮았던 목표 주가가 한 증권사에서 어제 148만 원인가? 네. 네, 그렇게 하향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대체 뭘 보고 이렇게 낮췄을까라고 해서 보니까 내년에 영업이익을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180조, 200조 뭐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올해보다 내년에 영업이익이 오히려 낮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좀 목표 주가가 나온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그 외에 470만 원으로 이제 최고가로 지금 올려잡은 증권사에서 보는 거는 내년에 영업이익 거의 420조 가깝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차이가 네, 차이가 거의 2배 이상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중요한 거는 뭐 앞에서도 말씀해 주시긴 했습니다만 이게 내년에 만약에 올해보다 이익이 낮아지려면은 수요가 급격하게 꺾이거나 아니면 공급 과잉이 돼서 갑자기 뭐 메모리 가격이 확 떨어지거나 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네. 지금 그런 시그널은 아예 보이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 빅테크 기업들 5개 기업들 다 실적 발표를 하면서 캐펙스 내년에 투자를 오히려 유지를 하거나 아니면 상향을 하거나 아니면은 지금 뭐 더 어쨌든 내년에도 더 쓸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계속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캐펙스를 상향을 한 그 이유에 대해서도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더 비싸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그 말은 내년까지는 이런 수요가 해결이 되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더 비싸지니까 그만큼 비싼 가격을 반영을 해서 더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반도체를 사겠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감안을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그 전자의 그 148만 원 이라는 뭐 물론 판단은 다 각자의 몫이긴 네. 합니다만 좀 후자 쪽으로 사실 지금은 무게를 싣는 게 오히려 지금의 상황상 맞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누군가는 이렇게 뭐 2028년쯤 되면은 어쨌든 공급 과잉이나 뭐 이런 이슈들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2027년도
그 하반기에는 좀 공급이 어느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네. 그때는 좀 시그널 그 노이즈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미리 반영해서 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아는 한 그 반도체가 아무리 이전에 시클리컬 산업이었다고 하더라도 1년 반을 땡겨서 선반영을 하는 경우는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길어봐야 6개월 정도를 선반영을 했지 1년 반을 이렇게 선반영을 한다라는 사례는 저는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좀 너무 미래 이야기를 땡겨온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아직까지 이런 펀더멘털상의 이슈는 딱히 없고 내년에 오히려 더 좋아질 거고 가격의 상승분은 더 있을 거고 그래서 이런 거 감안을 하면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지금 시장 그리고 반도체 중심으로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여기서 투자들이 선택은 해야 되잖아요. 그쵸. 어느 쪽을 따를 거냐.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이주연 이사님 말씀은 결국 지금 기업들이 하는 얘기를 좀 종합해 보면 조금 이제 이번에 목표 주가를 올린 쪽 네. 거기가 좀 더 타당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셨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 의견에는 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딜 봐도 공급가이 있을 거란 얘기는 없고 지금 사실 삼성전자도 저도 어제 컨퍼런스 콜 보면서 놀랬던 게 28년에도 공급 부족하다는 얘기를 해버렸거든요. 네. 원래는 27년이었어요. 네. 28년 되게 애매하다. 그래서 28년은 보통 피크라고 많이 얘기를 네. 했었죠, 우리끼리. 근데 지금 그 말이 맞다면 네. 이제 이 이익 사이클 또 연장되는 거니까 네. 그렇게 보면 근데 어쨌든 또 가봐야 되는 그 상황이라 우리가 28년은 봐야 되겠지만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는 28년을 반영하기는 좀 너무 먼 것 같고 28년 7년만 봐도 저도 어쨌든 지금은 좀 그 반도체에 대해서는 좀 위를 바라보는 그런 좀 상황이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그 최창희 본부장님은 근데 이제 어쨌든 ETF 업계에 계시니까 네. 이제 만약에 ETF를 우리가 투자한다고 했을 때 네.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소부장도 있고 반도체 ETF 종류도 되게 많잖아요. 네. 뭐 미국엔 또 속술도 있고 세배짜리도 있는데 좀 ETF 투자 뭐 괜찮을까요? 저는 뭐 오늘도 저희 사내 유튜브 촬영이 있는데요. 제가 그거 스크립트 작성을 하고 왔는데요. 저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방금 이지연 이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100% 동의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반도체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지만 한 가지 걸림돌이 있어요. 변동성. 변동성. 반도체의 특성상 또 어떤 뉴스가 나올지 몰라요. 그리고 또 제2의 창신 메모리라고 불리우는 양쯔 메모리도 낸드 쪽이지 않습니까? 네네. 하반기에 IPO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우리가 왜 놀랬죠? 중국 AI 오픈 모델들, 뭐 키미 K3라든지 아니면 쯔프 AI라든지 미드맥스라든지 이런 굉장한 성능을 갖고 있는 중국산 AI 모델들 때문에 굉장히 놀랬거든요. 즉 네. 반도체는요. 어떤 기술이 새로 나올지 몰라요. 그리고 또 중국 정부가 엄청나게 밀어주고 있는 국가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또 새로운 중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 등장할지 모르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아무도 못 만든다라고 얘기했던 ASML만 만든다고 얘기했던 DUV 장비를 중국에 있는 업체가 생산했다. 이런 뉴스들이 또 우리의 투자 심리를 부정적으로 자극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저도 반도체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그래서 ETF에서 투자하실 때는 반도체 ETF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저는 지수 ETF를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 여기서 지수 ETF라는 것은 코스피 200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코스피 200 구성 종목들 말씀드리고 비중 말씀드리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코스피 200에서 삼성전자가 무려 32.7% 차지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25.44%를 차지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그냥 단순히 코스피 200만 산다고 해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절반 이상 담는 거거든요. 그러면 3등 종목은 뭘까? 3등 종목 SK스퀘어거든요. SK하이닉스를 담고 있는 중간 지주회사. 그리고 4등이 삼성전기였었는데 최근에 약간 밀려가지고 네. 지금 KB금융, 삼성전기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즉 반도체를 절반 이상 담고 있는 게 한국 지수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 좋지만 반도체 올인해서 반드시 반도체 ETF만 담아야 된다. 그런 고집을 부리기보다는 그냥 코스피 200만 담아도 지금 상황에서는 반도체가 업사이드 보이는 만큼 충분히 쫓아갈 수 있고 그리고 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KB금융이라든지 또 다른 종목들이 어찌 본다면 반도체의 변동성을 흡수해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반도체에 대해서 긍정적, AI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신다면은 그냥 코스피 200만 담아도 네. 충분하다. 이런 말씀을 오늘 네. 제가 영상으로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회사 유튜브 채널 들어오셔가지고 한 번만 봐주시면 네, 조회수 진짜 안 나오거든요. 아, 그래요? 이준 이사님 꼭 클릭 한번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런 내용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근데 좋은 말씀 해주신 게 사실
업황에 대해서는 좋은데 문제는 이 변동성을 내가 견딜 수 그렇죠. 있냐. 이번에도 뭐 난리가 아니었으니까. 네. 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는 이 코스피 200이 사실 거의 어떻게 보면 반도체니까. 반이 네, 반도체죠. 그러니까, 코스피 반반도체, 예, 반반도체.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 지수 ETF를 좀 말씀해 주셨고, 어쨌든 이제 얘기가 나온 김에 오늘 또 주제 중에 하나가, 사실 오늘부터 이제 레버리지 ETF 단일 종목 규제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게 오늘 이제 3천만 원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어쨌든 되게 문턱을 좀 높이고 있잖아요. 네. 뭐 자산 총량 규제도 네. 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좀 이게 그래도 ETF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지금 목표가 인기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좀 어떻게 효과가 좀 있을까요? 일단은 사람들이 좀 착각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제가 전직이 혹시 뭐였는지 아세요? 전직. 전직이 전직. 뭐였네요. 애널리스트였고요. 아. 제가 뭐 커버하는 애널리스트였는지 아세요? 뭘까요? 파생. 제가 파생 애널리스트였어요. 파생 애널리스트 17년 정도 했고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국내 1등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산운용사로 스카우트해서 간 거거든요. 네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단일 종목 레버리지는 ETF라는 이름, ETF라는 껍데기를 쓰고 있지만 파생 상품이에요. 파생상품이다. 파생 상품이고요. 파생 상품은 첫 번째도 증거금 관리, 두 번째도 증거금 관리, 세 번째도 증거금 관리가 파생 상품의 덕목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시장에서 또는 투자자들이 좀 많이 간과했던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파생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아니면 레버리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었던 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폐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이번 조치로 말미암아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본다면 장벽이 좀 생겼기 때문에 이런 단일 종목 레버리지로 말미암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변동성은 일정 부분 좀 많이 축소될 거다라는 그런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 노노이 강조드리지만 얘는 절대 ETF나 이런 상품이 아닙니다. 주식이 아닙니다. 얘는 파생 상품이니까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네네. 그리고 요거 좀 한 번만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ETF의 아버지로 불리는 그 배재규 대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언급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제 상폐 아닌 자연사 시켜야 된다. 네. 그래서 나온 얘기가 LP들이 매도만 해서 공급을 점차 말릴 거라는 얘기가 있는데 네. 이게 좀 어떤 내용이죠? 일단 제가 배재규 대표님이랑 그 친분은 있지만 네. 통화는 못 해봤거든요. 네. 무슨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아마 ELW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잘 기억하시겠지만 예전에도 ELW라는 상품이 있었어요. Equity Linked Warrant. 이름은 복잡하지만 일종의 단일 종목 옵션이었거든요. 네. 이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똑같은 문제가 발생했었어요. 투자자들이 많이 피해를 본다든지. 그래서 ELW 규제를 하기 위해서 썼던 방법 중에 하나가 호가를 벌리는 거였어요. ELW도 LP라는 호가를 대는 주체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호가를 좀 벌리고 호가를 벌리면 내가 싸게 살 수 없고 비싸게 사고 싸게 팔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연출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시장이 규제가 됐거든요.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닐까. 즉 LP가 좀 호가를 좀 멀찍히 돼서 좀 적극적인 매매를 못하게끔 못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행간으로 좀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제가 방송 끝나는 대로 전화해서 한번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지원 지사님 그 지금 30초밖에 안 남아서 네. 간단히 좀 이 효과 있을까요? 이렇게 규제하는 거? 저는 한번 뭐 물론 보긴 해야겠죠. 오늘부터 네. 시행이 되는 거니까. 근데 효과는 분명히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레버리지에 대한 이 이슈가 우리나라만 있었던 게 아니라 해외 투자자들도 많이 좀 이슈화가 됐던 내용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홍콩에서도 이게 규제가 시작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같은 내용은 아니긴 합니다만. 그래서 아마 점진적으로 조금 괜찮아지는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2부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이상 그 최창규 미래세 자산운용 ETF 컨설팅 본부장님 그리고 이지원 815 모니터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정말 그래도 좀 좋은 말씀들 해주셔서 네. 너무 좀 감사드립니다. 또 네.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안녕하세요. 카사베르디 모델 리센더입니다. 상큼함이 필요할 때 와인 비니거 굿. 레드와인 비니거 베럴. 프리미엄 레드와인 비니거 베르디. 리센느처럼 상큼하게 굿. 베럴 베르디. 프리미엄 레드와인 비니거는 역시
카사베르디. 발효식초 광고. 자, 이행시 문자가 좀 폭주하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그 9696님 같은 경우는 주말에는 맘 편히 지나보자. 주식장이여 불타올라라. 이렇게 해주셨고, 7475님은 좀 마음이 아프네요. 주식에서 돈을 벌었다. 주식해서 돈을 다 잃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셨고, 그래도 또 8891님은 주식회사 주주인 우리 주인답게 품격 있게 유연하자. 이렇게 또 좋은 말씀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당첨자 분들한테 선물을 보내드릴 예정인데, 0001-8872-1910님, 이제 퀴즈, 이제 저희 이행시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좀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휴가 갔던 조태현 기자가 이제 돌아옵니다. 저는 이제 8월 달에도 월간 연불리로 또 찾아볼 예정이고요. 청취해주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좀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빨갛게 좀 불타오르는데 진짜 8월은 정말 더운 날씨인데 주식시장도 좀 정말 덥게 불타오르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What's your name? YTN 경제라디오. 이름이 뭐예요? 새롭게 문을 연 YTN 경제라디오 채널. 그 이름 여러분이 지어주세요. 20만원 백화점 상품권, 맛있는